네, 저는 윤창록이라고 하고요. 현재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노트 테이킹에 관심이 있어서요. 혼자서 많이 뭐 연구도 하고 어떻게 좀 잘 해볼까 하고 있던 차에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노하우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또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요.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저는 그 데이터쟁이의 워크플로우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료 관리 부분만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그러니까 태스크 관리하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최초에 나갔던 내용은 이제 데이터쟁이 이제 자료관리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가 나갔을 텐데요.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쟁이는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짜서 일도 하고 이제 자료도 관리를 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자그마한 인사이트라도 이제 잘 전달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네, 제 소개는 앞서 뒤에도 한 번 더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차가 이제 어, 네, 어, 네네네네.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네, 그리고 현재 워크플로우도 공유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네, 일단 최대한 구두로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과 향후 개선 방향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제 개발자를 5년 정도 했고, 이제 현재 데이터 쪽 일을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기, 데이터 분석하기, 데이터 시각화하기, 머신러닝, 딥러닝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프로덕트 기획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프로덕트 기획 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네, 자료 모으는 데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히 GTD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데이비드 앨런의 그 GTD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생산성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앱들을 쭉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요. 그 옛날 한 10년 전 그 이전부터 썼던 제일 오른쪽이 제일 쓴 지 오래된 앱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앱입니다. 주로 현재는 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에버노트하고 로그시크를 투탑으로 쓰고 있고요. 글을 쓸 때, 간간히 쓸 때 이제 구글 독스, 구글 시트,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션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 3년 전에 좀 많이 매달렸었는데, 저랑 좀 타입은 좀 다른 것 같다 해서, 필요할 때만 간간히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분석맨님 쓰시는 거 보고, 심플 마인드도 한번 질러보고, 네, 그 외에 글 쓸 때 워크플로이, 그리고 대본 싱크도 조금씩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 옵시디안이나 롬리서치는 로그시크에 좀 밀려서, 네, 현재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크롬 즐겨찾기라든지 그리고 뭐랄까요 그 안드로이드 앱 중에 컬러 노트라는 거, 뭐 스티키 노트, 구글 킵 그리고 종이 다이어리도 썼었는데요. 현재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착한 시스템이 이제 에버노트와 로그시크에 이제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뒤에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야 할 자료가 쏟아진다. 사실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읽어야 할 자료가 쏟아지고요. 뭐 단톡방에 여기 저기 꿀팁이 흘러 넘치네. 이제 김태현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다. 네. 그리고 커리어리를 읽어봤더니 또 이런 내용들 되게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페북에도 뭐 신수정 이제 부사장님이라든지 또 제가 팔로잉하는 분들의 말씀들도 계속 트래킹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읽어야 할 게 또 쏟아지네. 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 올랐는데 써놓지 않아서 까먹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사분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친구하고 대화 중에 기가 막힌 정보를 들었는데 적지 않아서 까먹는다든지. 그럼 다시 뭐 물론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긴 하지만 네,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그 자료가 어디 뒀더라. 근데 다시 찾아보니 삭제가 되었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엑셀 자료를 받았는데 양이 너무 많고 보기도 불편하더라는 문제를 제가 안고 있는 문제고 이거를 네, 현재는 그 투탑 그 시스템으로 잘 해결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현재 여력이 되는 선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왼쪽 상단,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왼쪽 상단에는 네, 노트북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갤럭시 노트를 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PC로는 뭐 단톡방 꿀팁 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든지, 웹클리핑 한다든지, 메일도 들어가고요. 책 요약도 이제 노트북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갤럭시 노트로는 이제 손필기도,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뭔가 일을 지시를 한다, 혹은 친구와 대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건 다 갤럭시 노트를 펴서 이제 손을 필기를 해서 이제 에버노트에 다 밀어넣고요. 포인트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1차 인박스인 레거시, 에버노트 레거시에다가 밀어넣는다는 게 1차 포인트입니다. 그 밑에 살짝 밑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구글 시트 통해서 정확하게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통해서 스크롤링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여력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모은 자료 중에서 괜찮은 자료들만 추려서 네, 1차 인박스인 에버노트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근데 밀어 넣은 것 중에서 이제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은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는 것들 중에 정보가 있고 정보가 아닌 이제 태스크도 있는데요. 5분 내에 처리가 가능한 태스크는 제일 상단에 보이시다시피 휴지통에다가 그냥 바로 처리를 하고 바로 지웁니다. 그 외에 5분 이상 걸리겠다 싶은 작업들은 로그시크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개인 일도 들어가고 회사 일도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들도 다 로그시크 안에다가 넣고요. 태스크 관리는 투두, 도잉, 던, 언젠가, 뭐 위임 이런 식으로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여러 종류가 제가 좀 분류를 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기도 있고 이제 히스토리, 이제 업무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긴 한데 예비 태스크라는 것들도 다 생각 분류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중에서 좀 스토리가 필요하고 좀 그룹핑이 필요한 부분들은 네, 별도로 심플 마인드에다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얇은 실선이 이제 태스크에 관련된 흐름이었고요. 이제 밑으로 가서요, 이제 두꺼운 이제 화살표들이 이제 나옵니다. 1차 인박스에서 이제 태그들을 잘 달아서 다시 에버노트에다가 넣습니다. 결국 태깅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잘 태깅한 후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이로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티스토리의 블로그 포스팅까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 이제 에버노트로 이동을 해서요. 이제 네, 구글 그 비슷한 패턴끼리는 모아서 구글 시트에 넣습니다. 이제 네, 개인 DB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사한 패턴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구글 시트에 넣고 걔를 태블로 대시보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도 해보고 있고요. 태블로 퍼블릭, 그러니까 태블로라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노코드 시각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네네네. 네, 태블로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블로 퍼블릭에 올린 그 대시보드 그 시각물을 이제
그 티스토리에도 잘 녹여서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미로 해보고 있는데요. 그 개인 DB에서 이제 문서와 문서 간의 연결이 이제 대본 싱크가 되게 파워풀하다고 해서요. 개인적으로 그 대본 싱크를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테스트 중입니다. 뒤에서 이제 찬찬히 부분을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체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 장표에서 이제 부분을 쪼개가지고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보자. 잠시만요. 차차차차차차차. 인박스 개념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GTD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포인트는 걸어 다니든 앉아서 일하든 공통의 인박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일이든 자료든 몽땅 한 군데에다가 밀어넣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박스의 그 기능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라는 보다 최대한 비우는 데 목표를 둡니다. 집에서든 이제 회사에서든 일단 자리에 앉으면 일단 무조건 에버노트부터 확인을 합니다. 집에 가서 집에 도착을 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다. 에버노트를 열어보고 회사에 도착했다. 바로 먼저 에버노트를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쌓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동 중에 이제 모바일로 이거 너가 회사 가면 읽어봐라. 이거 회사 가면 너가 체크해봐라 라고 과거에 제가 현재 저에게 시켜놓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앉아서 차근차근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스크 분류도 앞에서 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요. 하나만 부연을 드리면은요. 태스크가 아닌 것 중에 예비 태스크라는 것도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거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김태희님에게 나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탐색해볼까? 이거는 제가 태스크라고 명칭하지 않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태스크 이전 단계인 거죠. 생각에다가 일단은 두고 주기적으로 이제 들여다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태스크화 할 만한 게 없나.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아마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류하는 작업인데요. 그 에버노트에 일단 1차적으로 넣어둔 에버노트에서 이제 태깅을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요. 그 에버노트 잘 쓰시는 분 중에 홍수성님 책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핵심은 태그를 종류별로 좀 나눈다입니다. 일반 태그라고 해서요.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노코드, 세컨드 브레인 이런 명사로 떨어지는 것들 이런 류도 제가 사용을 하고요. 저는 일반 태그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태그라고 해서 골뱅이를 붙여서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거, 혹은 그 사람이 인용된 것을 이제 골뱅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사항 태그라고 해서요. 이제 플러스라는 기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목적은 제 지인을 이제 가끔씩 통화하는데요. 제가 그 딸내미 이름도 까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어떤 대소사가 있었는지 전화 드렸을 때는 알았는데 다 까먹어서 이제 플러스라는 기호로 두고 플러스 김태현님이라고 두면 김태현님에 대한 인적 정보를 다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목적은 주소록에다가 그 에버노트 링크를 걸어두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출처 태그라고 해서요. 이제 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 그 글을 분명히 페북에서 봤는데, 혹은 그거를 요즘 IT라는 그 기사에서 봤는데, 혹은 그거를 분명 어디에서 봤는데 라는 그 용도인 거죠. 미래에 나아가 이제 훨씬 정보를 찾기 수월하기 쉽게끔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인 거죠.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황 태그라는 것입니다. 상황 태그는 제가 명칭을 지은 것이고요. 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로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 써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 공부를 시작할 때, 추천 시스템 관련 되를 찾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화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전에는 단어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썼었습니다. 추천 시스템, 그리고
혹은 뭐 대회, 출전 시스템, 데이터 따로따로 썼었는데요. 그렇게 써보니까 어떤 컨비네이션을 써야 그 자료가 나오는 것조차도 까먹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문장화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 뭐 공부 시작할 때라는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미래에 저한테 던져 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검색을 뭐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도 이 항목들을 다 제가 찾을 수 있고요. 혹은 데이터라고만 그러니까 태그 검색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검색을 해도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외의 데이터, 그러니까 외의 태깅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가정은 미래에 나는 분명히 태그를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볼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꼭 이렇게 태그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일반 태그로만 관리를 또 해봤더니 하나의 태그 안에 한 400개, 500개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찾는 것조차도 이게 일이어서 한 어떤 특정 태그에 한 10개 정도 좀 넘어가기 시작한다 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네, 그려서 네, 미래 윤창록이 좀 더 찾기 쉽게끔 네, 세팅을 해둡니다. 네, 참고로 네, 노트북 단위로 하이어라키로 짜지는 않고요. 인박스 하나 하고 보조 수단인 임시 박스 하나 두 개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에서요. 네. 또 다음 말씀드렸나? 네네네. 네. 포인트는 미래의 나한테 토스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에버노트를 뒤져봤는데 혹은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하고요.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옵션이라고 쓴 걸로 봤을 때 이제 이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옵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했던 사례이고요. 아웃스탠딩이라는 그 IT나 스타트업 쪽 그 기사 유료 기사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저를 이 아웃스탠딩으로 후킹한 그러니까 저를 끌어당긴 컨텐츠인데요. 스타트업 대표 132명이 추천한 책은 뭘까? 이승건 대표도 책을 추천한다고? 이승건 대표는 어떤 책을 추천할까? 이게 되게 호기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만 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실제로 한번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네, 비슷한 내용들을 뒤에서 한번 설명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얘는 태블로 가지고도 뿌려본 것인데요. 얘는 좀그 스타트업 씬에서 좀 돌아다니는 자료입니다. 그 패스트 벤처스에서 그 공개한 자료인데요. 그 유니콘 기업 2007년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 유니콘 기업 1000개가 살짝 넘는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 시트로, 스프레드 시트로 공유를 해줬습니다. 여기 링크를 한 번만 눌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료 출처, 네네네, 패스트 벤처스. 아, 아, 여기요. 죄송합니다. 걔가 아니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링크입니다. 네, 참고 아, 유니콘 요거요. 클럽.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처음에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어느 나라에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류가 유니콘 기업인 거지라는 게 잘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번 태블로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우측 하단에 링크 한번 네,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사이트이고요. 유료가 아니고 무료 사이트입니다. 태블로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클릭 그리고 드래그 앤드 드랍 베이스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노코드 툴이다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까 그 건네받았던 그 패스트 벤처스 유니콘 기업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본 거죠. 참고로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들을 눌러보면은요, 그 드릴 다운이 됩니다. 그 드릴 다운이라 하면 얘에 대한 정보만 나오는 거죠. 217개에 대한 정보만 이제 하단으로 네, 살짝 내려보시면요, 217개 핀테크 기업은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또 들어갑니다. 네, 그 111개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대한
네, 그 미국 기업에 대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추이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밑에 제가 달아둔 게 실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네, 다시 돌아오면요. 이렇게 해본 이유는 건네받은 엑셀 시트 1000행이 넘는 엑셀 시트를 보기가 생각보다 눈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태블로로도 한번 구성을 해봤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얘를 그 블로그에도 녹여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임시로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본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이고요. 태블로 웹 인베딩이라는 것으로 그냥 한 줄 복사로 네, 블로그 안에다가 녹일 수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 포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태블로 살짝 배우시고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네. 이제 향후 방향 그리고 현재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의 문제는 아웃풋을 올해 초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웃풋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제 고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에버노트에는 오늘 세어봤는데 한 3만 개 넘는 글, 물론 제가 다 쓴 글은 아니지만요. 3만 개 넘는, 그래도 제 기준에는 양질의 컨텐츠를 모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잘 지으면 컨텐츠 공장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좀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제텔카스텐을 올해 초부터 한 6월, 7월까지 좀 매달려 봤는데요. 이것도 조금 보류 중으로 제가 두고 있고요. 그리고 보자.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 DB에 있는 자료들을 연결을 해보고 싶은 게 향후 방향입니다. 뭐 데본 팅크라든지 혹은 그 외에 서로 다른 저장소에 모아둔 자료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좀 모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혹은 그렇게 공장화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볼까? 가볍게 SNS에 글 150자 내외로 한번 가볍게 써볼까? 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신수정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좀 그 인상 깊게 들어서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료를 지으면 된다. 일단 150자로 완료를 짓는 걸로 목표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5줄 요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걸어 다닐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공통의 인박스를 두는 게 좋더라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인박스에서는 이제 빠르게 비워내는데 태스크하고 이제 정보를 분류를 하자. 태스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TD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너무 아쉽네요. 이거 제가 샘플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로그시크 샘플 볼트하고 에버노트 샘플까지 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정보는 태그로 분류를 하고 오늘 반쪽 날개밖에 설명 못 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혹시 공통 패턴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구글 시트나 태블로라는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자까지가 오늘 네, 여력이 되면 다음에 한번 네, 설명 뭐랄까 개론을 했으니 시연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한 30분 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록으로 두었습니다.